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드리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의 김상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며 우리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인물, 그림,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무엇을 설명할지 아시겠나요? 오른쪽 위부터 명량의 유순신 장군 역을 받은 최민식, 동래부 손절도, 송상현 부사와 유순신 장군입니다. 아래 지도는 왜군의 침입로이며 1592 거북선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이것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일까요? 1592년 일본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하여 1598년까지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이라 합니다. 제2차 침략은 정밀질환이라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428년 전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같은 전쟁을 조일전쟁, 임진전쟁, 도자기전쟁, 항해원조, 임진조국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정권을 잡았던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분당 정치가 시작되던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자 일본의 제도에 불안해진 선조는 1590년 외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서인인 황룡길, 동인인 김성일, 북인인 허성을 사신으로 보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히데요시의 답서에는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를 뜻하는 글이 있어 침략의 의도가 분명하였으나 3월 이들의 사신이 복병하는 자리에서 정사 황룡길은 풍신수길의 눈길이 반짝반짝한 것이 담력과 지력 있는 사람이라 병화가 있을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원숭이 형상으로 눈인 쥐와 같으니 주류할 인물이 못한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조는 당시 주도 세력인 동인 김성일의 말이 맞는 것으로 사유하여 일본에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농병일치제도입니다. 방군수포, 대역납포 등 군포를 대납하거나 대역을 군대에 보내는 등 이런 횡포가 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군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어땠을까요? 명나라는 정단의 변으로 영락제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베이징을 수로 선도하고 자금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사상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이에 조공무역으로 은혜 소비가 급증하게 되고 멜력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106관 지속된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청포가 들어오고 다이묘들 시선을 제일적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에 침략할 준비를 하게 되죠. 임진왜란의 시작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부산지를 추격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싸우다 전사하게 되죠. 4월 14일에는 다제진성 첨사 윤능신이 싸우다 전멸하게 되고 15일에는 동래부성 부사 송상현이 그까지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전사의 가두환이라는 유명한 문패 말이 있는데요. 이는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 어렵다 라는 말로 송상현 부사의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경상도가 일본에 의해 함락되게 되고 28일에는 상금도에서 배수진을 쳤으나 대피하게 되고 성조는 의주로 몽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을 지킨 세 인물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윤공단, 정공단, 송공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윤공단은 다대참사 윤용식을 비롯한 군민들의 충절을, 정공단은 부산진 참사 정발을 비롯한 군민들의 충절을, 송공단은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여러 선녀들을 모신 재산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그들의 넋을 기리며 꼭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조선의 방역도 있었습니다. 곽재우, 김시민, 김천일, 정문부, 권율 등 여러 인물들이 경상도 의령이나 진주성, 행주대첩 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23성을 거두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을 우리는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일병
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진주성 성투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가 동요되고 토지가 황폐화되며 국가 재정이 공평해지고 문화재가 손실되게 됩니다. 신분제의 동요로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정전 전에는 120만 결에서 54만 결로, 문화재는 경복궁과 4대 사고가 소출되게 됩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군대 파견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재정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후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수립되고 문의 약화를 통한 문화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충렬사입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충절하신 부상집안 호국 손렬의 영령을 모신 곳입니다. 현재 충렬사는 송상현, 정발, 윤흥신 장군을 비롯한 93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5월 25일 부산 시민 모두의 정성을 모아 재앙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동래 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2005년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에 공사적 우연히 임진왜란과 관련돼 유물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극을 간 채 묻혀 있다가 당시 임진왜란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문화재 지키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